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저건 너무 악취미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을래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진실입니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지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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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뭐야 또 왜요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병원은 구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죄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새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그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지.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고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척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을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마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의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마저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의 빙이 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에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여기 아까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죠. 약간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오늘은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두 기자님들께 재밌는 게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손의 중지와 약지를 엄지와 만나게 해서 여우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검지와 새끼손가락이 위아래로 맞닿도록 잘 겹쳐줍니다. 그 다음에 접었던 손가락들을 쫙 펴주고요. 나 됐어. 그죠? 요 구멍으로 딱 쳐다보면서요. 이 말을 따라하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따라해보세요.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요괴인가 귀신인가 정체를 밝혀라. 자, 이렇게 세 번을 외우고 손가락 사이에 요 구멍을 통해서 창문 보듯이 밖을 보세요.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뭐야, 왜 이렇게 불쾌한 기분 뭐야? 이 손동작은 바로 일본에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 여우 창문입니다. 아, 진짜? 아, 뭐야. 아니, 작년 정 기자가 나한테 이상한 시 읽어보라 했잖아요.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포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그런데 여우 창문이 말이죠. 처음부터 강령술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출간된 일본의 어린이 그림책 여우의 창에 이 손동작 내용이 실렸는데요. 그림책에는 손동작으로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바라보면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를 꿰뚫어 보는 주술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귀신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령술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손동작으로 귀신들이 지나는 문이 열린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우 창문을 따라한 뒤 구멍 사이로 하얀 물체가 지나갔어. 구멍으로 무언가와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귀신을 봤다는 오싹한 후기가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게 이 여우 창문을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첫 번째, 만약 여우 창문 안으로 귀신이 보였다면 즉시 손을 풀 것. 그 이유는 그 귀신도 당신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당신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 바로 손을 풀어주라는 거죠. 풀어주면 못 들어오는구나. 문이 닫히니까. 아, 문이 닫히니까. 오케이. 야, 소름 돋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여우 창문 구멍을 통해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사람을 만든다고? 여우 창문 구멍으로 상대를 보면 어? 이 여우 창문을 만든 사람, 본 사람 모두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귀신을 부른다는 강령술 여우 창문 저주를 부르고 싶지 않다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겠네. 그런데요, 이 원문으로 주문을 외워야지 통하는 거니까 뭐 두 오케이. 분은 그러실 리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의 관광휴양지 플래그스태프. 이곳에는요, 1927년에 오픈해 무려 93년간 관광객들을 맞이한 몬테비스피 호텔이 위치해 있는데요. 100년 가까이 운영됐으면 그 지역에서도 뭐 명소겠네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죠,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텔 투숙객들의 후기를 살펴보면요. 305회 묵었는데 삐그덕 소리에 밤새 못 잠. 자꾸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음. 아, 미치겠다. 정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오싹한 후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저기 저럴 게 호텔, 있어, 진짜. 호텔도 난 그래 신축만 좋아하잖아. 뭔 후기가 저래요? 뭐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실 몬테비스피 호텔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유령이 묵는 호텔. 아,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호텔에 묵는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 호텔의 대표 귀신을 만날 수 있는 곳 305호. 이곳에서는요, 창가에 앤티크한 흔들 의자가 놓여 있는데요. 흔들의자 싫어. 새벽에 삐그덕 소리에 깼더니 할머니가 의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머리가 뚝뚝거려? 늦은 밤 흔들 의자가 홀로 움직이거나 의자에 앉은 한 노파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줄줄이. 자, 소문에 의하면 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할머니가 305호에서 묵다가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그 할머니께서 늘 이 흔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뭔가 안타깝다, 이건. 무섭다기보다는 네. 조금 애처로워. 안타깝네. 슬픈 얘기죠. 예. 네. 자, 그리고 306호에 묵은 남성 투숙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니, 저 방 좀 바꿔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자신의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투숙객들이 이런 일을 겪자 흉흉한 소문이 퍼졌는데요. 호텔 근처 유흥가에서 일하던 두 여성이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삶을 비관해 이 306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아유. 그 뒤 특히 남성 투숙객들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뭔가 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스트 헌터들이 귀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나 무서운 거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몬테비스피 호텔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요, 여러분, 오지배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귀신이다. 자, 여러분, 132년 전통을 자랑하는 스프링필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호텔로 말할 것 같으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마릴린 먼로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도 찾은 캐나다 밴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오늘 특집이 아니면은 멋있고 가고 싶은데 이거 오늘 가고 싶은 여행지 뭐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오늘 특집이 특집인 만큼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희 호텔엔요, 오래오래 머물고 있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 손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호텔에는요, 호텔 델루나에서 가장 오싹하고 무서웠던 13호실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오싹한 비밀의 방 873호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비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방에 머물던 모녀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남편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873호실에 묵은 손님들에 따르면 거울에 피 묻은 손자국이 있다. 방에서 여자와 아이의 비명이 자꾸 들린다. 라는 호소가 잇따라 결국 873호실은 영구 폐쇄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 873호실이 있던 복도에서는 모녀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호텔 델루나 거기에도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네.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텔에 계속 머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호텔에 자랑을 빠뜨릴 뻔했군요. 저희는 3분도 아닌 3초 대기 중입니다. 만약 손님들이 룸키를 잃어버려 문 앞에서 곤란해하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수건이 부족하다 바로 문 앞에 대령해드리죠. 자, 그런데 말이죠. 종종 손님들이 이 직원을 찾는데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아, 머리가 희고 녹색 유니폼을 입은 벨보이 어딨나요? 네? 그런 직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유니폼은 60년대에 입던 유니폼이에요. 눈치 채셨나요? 저희 호텔에 오시면요. 호텔 델루나의 노 지배인처럼 평생을 이 호텔에서 일하고 호텔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벨보이, 1976년에 유명을 달리한 샘 맥컬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유, 아니 얼마나 호텔을 사랑했으면 본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호텔에 계속 머물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가 짠해져. 저기 좀 짠하네. 미국 샌디에고에 약 160년 된 고택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집, 웨일리 하우스. 그런데 이 집에는 사람 대신 유령이 살고 있다는데요. 방 안에 자욱하게 낀 안개. 밤마다 들려오는 구두 소리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가득해 미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심한 시각, 이 집을 찾은 한 남자. 약간 그런 사람인가? 엑소시스트. 주술. 이 남자의 정체는 미국 최고의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입니다. 자, 우선 그가 초자연 현상 수사관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영혼을 본 이후 어느 날부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거나 분명 혼자 있는데 누군가의 터치감을 느끼는 등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계속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슈레더는 그래, 피하지 말자. 대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갑자기 자신에게 온 영적인 능력과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장장 14년 동안 초자연 현상 수사관으로서 어둠의 존재들과 싸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2019년 초자연 현상 수사관 슈레더는 평소 존경하던 초자연 현상의 대가 고 한스 홀저 박사의 미완성 사건들, 일명 홀저 파일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는 심령술사, 장비 기술자 등과 함께 어벤져스 군단을 꾸려 한 프로그램을 통해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 현장을 생생하게 공개했는데요. 이 슈레더 일행은 웨일리 하우스에 도착한 뒤 무언가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깨름칙한 기운을 느꼈고요. 그 뒤 이 슈레더 팀은 귀신 양키짐의 형태를 포착하기 위해서요. 센서로 빛과 온도 등을 감지해 보이지 않는 움직임까지 캐치하는 특수 광센서 카메라 엑스캠 SLS를 작동시켰고요. 이어서 귀신의 목소리를 잡아내기 위해 심령 측정 장비 EVP도 동원했는데요. 이 슈레더 팀은 이 EVP를 통해 귀신 양키짐의 목소리를 감지해냈고요. 콘택트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know that you can see me. 그 양키즘이 한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를 해칠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보이지 않는 귀신 양키 짐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 걷어차인 것처럼 갑자기 쓰러진 슈레더. 뭐야? 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넘어졌잖아요. Are you okay? 사람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정말 일촉즉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귀신의 공격 때문에 고스트헌팅은 순간순간이 긴장감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초자연 현상 수사관 데이브 슈레더.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혼을 풀기 위한 숨막히는 고스트 헌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콜롬비아 아라우카주의 작은 마을 라 에스메랄다. 이 마을에는요, 보름달만 뜨면 또 그 여자가 오려나? 또 밤새 울겠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그녀의 뒤를 쫓아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저게 뭐지? 왜 저러고 걷는 거야? 늦은 밤 친구들과 집으로 귀가하던 청년 바이레알과 그 친구들에게 포착된 기묘한 여인.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흰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를 하면서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몇 명이 같이 본 거네요, 친구들이. 다 그렇죠. 같이. 헛걸 본 게 아닙니다. 쟤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런데 청년 바이레알은 무섭기도 했지만은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레알 일행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던 그녀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면 너무 무섭잖아. 거기까지 왜 왜 따라가? 무섭게 따라갔냐고요. 묘지에 들어선 여자는 아이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한 작은 무덤 앞에 멈춰 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들리던 울음소리가 저 여자였나 봐. 근데 저 여자 왠지 우리 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자가 괴성을 지르더니 몸이 허공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공중에 떠오른 여자는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공포에 질린 바이레알과 친구들은 혼비백산 공동묘지를 나와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른들은요, 그 여자가 분명히 요로나, 우는 여인 귀신을 요로나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기 자식들을 강에 빠뜨려 죽인 뒤 자기도 강에 몸을 던진 한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이고서도 미안해서 그럼 우는 거야. 그래, 그렇죠. 엄마가 그래서 우는 거죠, 아기 무덤에서.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목격되고 있는 사실. 지난해에는 무려 열흘간이나 마을에 출몰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름달이 뜰 때면 기괴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조용했던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우는 여자. 그 여인은 요로나가 맞을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작은 섬 알카트라즈.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수용했던 감옥으로요. 수감자의 탈옥 스토리를 다룬 영화 빠삐용과 범죄 액션 영화 더 락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지금은 매년 약 15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무섭다는 느낌은 없는데. 영국에서 온 관광객 월씨는 전설의 감옥 스릴 투어, 엘커트레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 섬을 찾게 됐는데요. 작은 창문을 통해 과거 죄수 면회실이었던 곳을 구경하던 월씨는 카메라로 면회실 창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게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다 소스라치게 놀란 월씨. 아니, 뭐가 찍혔길래. 심령사진? 네. 사진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는 의문의 여성이 찍힌 겁니다.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딱 봐도 머리 스타일이라 그게 되게 고전적이다. 옛날 스타일인데? 사람 느낌.
놀란 월씨가 바로 면회실 안을 들여다봤지만 텅 비어 있었고요. 게다가 월씨의 주변의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엘커트레즈는요, 귀신 목격담이 많을 정도로 각종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고스트 스폿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엘커트레즈가 연방교도소로 사용되기 전인 1860년대, 이곳은 남북전쟁 당시 미 서부 해안의 공식 군사 감옥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억울한 죽음 때문에 포로들이 귀신이 되어 엘커트레즈를 떠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그리고 그 소문의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사진 속에 엘커트레즈 내 영안실에 귀신이 포착된 건데요. 코가 있나? 콩가 저거? 아, 저기 얼굴 모양 있네. 아, 보이네. 야, 근데 진짜 무섭다. 딱 어두운 가운데 뭔가 얼굴에 형상이 나타나니까. 아. 그리고 특히 엘커트레즈의 귀신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과거 수감자였던 포로들이 형벌을 받던 D14 블럭. 과거 연방교도소의 교도관들과 수감자들에 의하면요, 이 부근 복도에서는 으스스한 냉기가 돌고 누군가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에 비명 섞인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목을 조른다, 귀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라며 수감자들이 귀신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냉기도 느껴지고 들린다고 하니까. 엘커트레즈는 이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떠올랐다는데요. 유령이 나타나는 악마의 섬 엘커트레즈. 지금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정체 모를 원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어머나. 진짜?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골화된 시신이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 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 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 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형 때문입니다. 자, 이 인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에나벨 인형, 또 캐나다 크리스넬 박물관에 전시된
귀신 들린 맨디 인형과 더불어 뭐야? 세계 3대 저주 인형으로 꼽히는 로버트 인형입니다. 순둥순둥한 얼굴을 가졌지만 영화 사탄의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죠. 거봐, 느낌이 안 좋다니까 저게. 척키의 모티브입니다. 아, 사실은 겉모습 괜찮은데 3대 저주 인형이라고요? 헐. 로버트 인형의 저주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4년 미국 4살 꼬마 로버트 유진 오토는요. 할아버지에게 한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 너 정말 귀엽구나. 내 이름과 똑같이 지어줄게. 넌 이제부터 로버트야. 그리고 어딜 가든 뭘 하든 늘 인형 로버트와 함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로버트 유진 주변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누군가 킬킬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나는가 하면 분명 유진이 혼자 있는 방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가족들은 인형인 로버트가 혼자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근데 궁금한 게요. 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한테 준 건데 왜 이 인형을 선물 받은 다음부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유진을 보살펴줬던 보모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자 복수심에 그만 자신이 알고 있던 흑마술로 유진의 로버트 인형에 악령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진은 시간이 갈수록 내 로버트 인형에 손대지 마! 로버트 인형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잣말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로버트 인형은 늘 유진의 옆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집 옥탑방에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만 남겨둔 채 서둘러 집을 떠났는데요. 허허. 이 집에 미어틀 로이터 가족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미어틀의 10살 딸 샌디가 로버트 인형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 말 좀 시키지 말지. 아. 저주받은 건데. 악령이 씌어 버려졌던 로버트 인형. 그런데 새 주인을 만나자마자 또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기리지 마. 10살 소녀는 로버트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요. 그래서 결국 집주인 미어틀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플로리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이 저주받은 로버트 인형을 기증한 것이죠. (2018년 9월) 어느 밤 영국 노썸벌랜드주 블리스에 사는 스티븐 암스트롱은요 13개월 된 사랑스러운 딸 엘라가 잠결에 홀로 깨진 않을까 뒤척이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방에 설치해둔 베이비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 마이 갓! 저게 뭐야? 베이비 모니터에서 무언가를 보고 깜짝 놀란 아빠 스티븐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본 충격적인 영상 보시죠. 왜? 저 왼쪽에 불 같은 거. 뭐야? 움직이죠. 조명이야? 아니, 애기 있는 방에 CCTV들은 원래 많이 달아둡니다. 잘 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기서 와, 저거 너무 무섭겠는데? 저 뭐야? 왜 저래? 뭐야? 이 물체가 점점 움직이며 엘라의 곁으로 다가가는 듯 하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뛰어간 아빠 스티븐.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자, 곧바로 엘라의 방으로 갔는데 카메라에 찍힌 정체모를 형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뭐야? 소름이 끼친 아빠 스티븐은 이 물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상을 영국의 초자연현상 수사관인 세미 롤린스에게 의뢰했는데요. 영상을 본 롤린스는 이 물체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 같네요. 야, 근데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뭐 간섭이 있었다거나 뭐 집안에 물건이 뭐 잠시 잘못 비친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딸 엘라의 방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형은 뭐지? 나는 이런 인형을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잠든 엘라의 머리맡에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가져다 둔 적이 없는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딸 엘라에게 일어난 설명 불가한 기묘한 현상들. 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진짜 귀신 있었나 봐. 2015년 6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산타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 농성에 나섰습니다. 우린 밤에는 절대 근무 못합니다. 무섭고 소름 끼쳐서 절대 못한다고요. 근로자들이 단체로 야간 근무를 거부한 이유. 아니 너무 선명하잖아. 지금 저 확대한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아래 저 있는 고속도로 위에 이것도 자유로 생각 확 나네요. 자유로 귀신인데. 네. 그냥 사람이랑 좀 비슷한데 뭐 소복을 입었고 이게 귀신인가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얼마나 무서우면 파업을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에 찍힌 의문의 심령 사진인데요.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늦은 밤,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인 마르코는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마치 쇠사슬을 끄는 듯한 정체불명의 쇳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열렸다 닫히는 창문. 놀란 마르코는 동료의 장난으로 생각해 급히 주변을 확인해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르코뿐 아니라 또 다른 동료들도 같은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겪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업을 요청할 만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직원들은 결국 CCTV를 돌려봤는데요. 그런데 에이, 이 뭐야? 귀신이야. 그동안 귀신이 한 짓이었어. CCTV 속 충격적인 장면. 그 이상한 경험을 했던 그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의 형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어머나. 결국 요금 정산원들이 집단으로 야간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무서웠어. 사실 모르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다 같이 CCTV를 본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또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특종입니다. 197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갑작스런 비 소식에 빗길을 뚫고 운전 중이던 안톤 라그란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 멀리서 히치하이킹하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아 저기요. 비도 오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포터 스트릿 2번가에 가요. 마침 가는 길 쪽이라 그란지는 여성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에는 왜 혼자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 남자친구랑 싸웠나? 그란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가벼운 농담을 건넸지만 여성은 묵묵부답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쓱해진 그란지가 여성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고개를 돌린 그때 에이 뭐야? 어디 갔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태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지도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아주 섬뜩한 일을 겪은 그란지는 경찰에 이 미스터리한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치하이킹 하던 여자 검은 코트 입었죠? 자주 나타나요. 알고 보니 히치하이킹을 하던 그 여성은 유니온데일에서는 이미 유명한 히치하이커 귀신이었습니다. 진짜.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귀신을 마리아 샬럿의 혼이라고 여겼는데요. 1968년 4월 12일 당시 22세였던 마리아는 남자친구 미셸 지엘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부부는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유니온데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고. 남자친구 지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서 자던 마리아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사고가 났던 그 구간에서 계속 여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퇴근길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 철도 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흰 뒤에 옷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온갖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근데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웩스포드의 후크반도, 이곳의 해안가에는요, 무려 약 670년 전 14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 로스터스 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자, 이 저택을 찾은 한 여성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뒤에 저기 누구 있네, 누구 있네. 누구 있다. 하나가 아닙니다. 뭐야? 자, 위와 아래 지금 형태가 두 개가 보이죠. 그러네. 사진에 포착된 한 소녀와 여성.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건 분명 앤이야. 300년 전에 죽은 앤이 계속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택은 1650년경부터 로프터스 가문의 소유였는데요. 어느 날 밤 뱃사람이던 한 청년은 폭풍우를 피해 로프터스 홀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그러다 로프터스 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과 카드 놀이를 하던 로프터스가의 딸이 카드를 떨어뜨려 주우려던 그때 아니 너 뭐야? 그동안 잘 숨겨왔는데. 여인이 탁자 아래에서 목격한 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인간으로 위장한 악마였는데요. 뭐라고? 그 순간 그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지붕을 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악마를 목격한 로프터스가의 딸은 그 충격으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집안의 수치로 보고 방에 감금. 그렇게 평생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불행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2011년 로프터스 홀이 사람들에게 개방된 뒤에도 유령의 집으로 불리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과 고스트 헌터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로프터스 홀엔 앤의 원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2011년 아일랜드의 한 고스트 헌터 팀에게 포착된 의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is your name? 사탄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그 정체를 매우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싹오싹하지.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을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면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지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요. 그렇죠. 진짜 무서워.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터가 안 좋죠. (2015년)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 라리오아에 위치한 한 공동묘지. 운영 시간이 끝난 후 여느 때처럼 관리 직원들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박스에 담긴 인형들을 목격한 건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인형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씨! 뭐 묻은 거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인형들이 발견된 곳은 한 소녀의 무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부모님은 가족묘에 시신을 안치한 뒤 딸이 생전에 자주 가지고 놀았던 인형들을 유리박스에 담아 딸 곁에 놓아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2개의 아기 인형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한 개의 아기 인형은 검은 눈물을, 또 다른 아기 인형은 마치 사람처럼 투명하고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아이씨,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처음 본 사람 진짜 기절했겠네. 깜짝 놀랐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한 묘지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소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했는데요. 그 인형 설마 아직도 울고 있나요?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울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한 달 전 묘지에 방문했던 소녀의 엄마 역시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의심을 할 만한 게 혹시 누군가가 저 인형을 꺼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공동묘지 관리자들의 말하길 인형들은 밀폐된 유리 박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뭐 열거나 꺼내서 만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외부에서 박스를 열었던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불가사의하다. 아우. 그 인형의 영혼이 이렇게 좀 들어왔나.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은 소녀가 인형 안에 들어갔다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묘지에 소녀의 유령이 있었다고요. 소녀의 무덤 근처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괴소문까지 확산. 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족들은 인형의 눈물이 영적인 현상일 거라고 추측을 내놨고요. 딸이 정말 좋아하는 인형들인데 혹시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형이 흘린 눈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소녀의 무덤 옆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인형도 아니고 어린 딸이 아끼던 인형이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니 가족들은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고 정말 그 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학교와 청나라 시절의 정원인 이화원 등 베이징의 중심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2375번 버스에 아주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5년 11월 어느 늦은 밤 이화원에서 신혼부부, 청년, 그리고 한 할머니가 375번 막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이 지났을까요? 청나라 시대 전통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버스에 탑승했는데요. 전통 의상? 그리고 잠시 후 신혼부부들이 내렸고요. 얼마 뒤 네가 내 지갑 훔쳐갔지? 에? 저 아닌데요? 무슨 소리세요, 이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짜고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청년은 황당해하며 따졌지만 할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자네 목숨을 구한 거야. 못 봤지? 아까 그 3명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어. 버스 안에서 바람이 불자 3 남성의 옷이 펄럭였는데 그 순간 노인은 3 남성의 다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임을 알아채고 청년이라도 데리고 내리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웠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들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청년과 노인이 탔던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버스가 실종되고 이틀 뒤 사라진 375번 버스가 종점인 베이징 샹산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는데요. 진짜? 정말 안타깝게도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버스 안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공안이 버스의 연료 탱크를 열어봤더니 그 안엔 사람의 피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야? 그 할머니 아니었으면 청년도 아마 같이 납치해가지고. 납치가 됐겠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저수지 안에 그 버스가 들어가겠지? 그게 완전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나 보다. 그러니까 저승사소였나 봐. 이게 바로 중국 4대 괴담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누리꾼들은 괴담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375번 막차에 탑승해보기도 했는데요. 네. 이상하게 도로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음산해 보인다.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이라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375번 버스 사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겁니까? 정말 다행히도요. 375번 버스 실종 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요? 괴담이었던 거죠. 어. 그리고 그 괴담의 근원을 확인해 보니 1998년경에 도시 전설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와전된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중국인들의 퇴근길을 서늘하게 만든 375번 버스 괴담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기타이케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 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유,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떡해,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헛게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술 내일 마셨으니까.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나.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하는 문 쪽에 서 있는 정체모를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 마. 아, 뒤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나는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아.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 뭐야?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너무 무서워. 그냥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이리 오라는 듯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 그랬잖아요. 모녀지, 모녀.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뭐야?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이거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저런 진짜 돈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1997년 가을 영화 촬영차 홍콩에 체류하게 된 배우 변우민. 그는 약 2달간 홍콩의 한 아파트에 묵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가끔 화장실에 물소리 날 때 있어. 엄청 무섭죠. 혼자 막 뻐럭뻐럭거리고. 사실 그 배관에 물 지나가는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내가 안 켰는데. 아까 분명히 껐는데. 뭐야 또 등은. 잠깐 뭐 왜? 지나갔잖아. 지나가잖아. 옆에 있었잖아. 지나갔었다고? 욕조에. 저는 커튼 다 없애버려야 돼. 아까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꿈이 뒤숭숭하냐?
물소리. 아 뭐야 진짜. 방금 그런 꿈 꿨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 후로도 화장실 물소리는 계속됐고 그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들려오는 물소리. 그는 문득 며칠 전 한 스태프가 해준 말을 떠올렸는데요. 여름인 씨.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다크서클 좀 봐. 진짜 피곤하셨나 보다. 요즘 집에 꼬마 귀신도 나타난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꼬마 귀신이 나타나면 소영아. 셜록인 잘했지? 역시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빨리 영어 끝내고 한국 돌아간다고 자주 얘기 사장이라고 좀 하죠, 해줘. 두글자로. 나도 보고 싶지. 사랑해.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면요. 그래. 또 한 번 귀신이 나타나면 싸우지 이유든라 라고 말해보세요. 네? 싸우지 이유든라. 장난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싸우지 유든나. 싸우지 유든. 싸우지 유든나. 장난 그만 쳐. 아저씨한테 혼난다.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왜? 잠겼어.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예. 고맙습니다. 웅이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네. 그게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에 대해 전해 듣게 된 통역사. 그런데 그 우미 씨 싸우지 유둔라가 장난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아주 못된 스태프분이 장난친 것 같은데 싸우지 유둔라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홍콩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이 변우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 정말 그가 모르고 건넨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이 못된 스태프 같으니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했을 뿐이고요. 신 스틸러네요. 예.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하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문 안쪽에 벽에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PD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PD님,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네?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그렇죠. 홀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있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그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나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 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남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를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치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 어떻게 그 꼼짝도 못 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만 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